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삼바의 땅 브라질에서 새로운 전설을 꿈꾸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간판 공격수 클로제는 2골만 더 넣으면 은퇴한 브라질 호나우두의 15골을 넘어서서 통산 최다 골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2골을 넣은 이청용 선수는 이번에도 2골을 넣으면 박시성 선수와 안정환 선수가 갖고 있는 아시아 선수 최다 골을 경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드컵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세계 각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요. 내일 한국과 러시아 경기의 승리로 대한민국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전의 승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전 승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몇 대 몇으로 한국이 승리할 겁니다. 다양한 예상 스코어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클래미스트 이숙현 씨. 오늘도 어떻습니까?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일부 이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가 하면 원래 오늘까지 국회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임명 동의안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청와대는 그 문창국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제출이 오늘은 어렵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렵겠다. 네네. 네. 이게 어렵다는 거가 안 하겠다는 건지 미루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서청원 의원이 자락을 깔아놓긴 했었습니다. 네. 예,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면서 문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한 건데요. 아무래도 여론이 너무 따가운 상태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이시죠. 네. 김복동 할머니. 네. 예, 저도 잘 아는데요. 이분께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88살. 88이시죠? 예, 1인 시위에 나서셨네요. 예,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섰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김복동 할머님이 커다란 피켓 2개를 무릎에 걸친 채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흰 저고리에 갈색 치마를 입은 할머니는요. 90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꼿꼿한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피켓에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구구 친일적 신념을 가진 자를
후보자를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면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네. 할머니들 가슴에 그 칼을 꽂고 있다면서 오늘 1인 시위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죠. 네. 그다음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의혹들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2년에 자신이 지도했던 제자 정모 씨의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같은 제목으로 한국교연대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교수 논총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글의 저자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이 김 후보자와 정 씨의 이름 순으로 나열이 돼 있었는데요. 사실상 김 후보자가 제1 저자로 소개가 된 겁니다. 김 후보자는 그 경향신문과 통화에서요. 이 우수 논문상을 받은 정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살려주기 위해서 교수 논총에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야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지난 2006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서 13일 만에 낙마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 네. 딱 한 사람입니까? 네. 네. 딱 한 사람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6.2 치사상 그리고 군안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1등 기관사 손모 씨만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환구호법을 어기고 운항 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못한 것이 선장 등에게 지시를 못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서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 그리고 이것을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고노다마 일본 고노다마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반박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이요.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의견을 제시했느냐 최근에 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고노 담화는 일본 측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 발표된 문건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공동 성명이나 합의 문서와는 다르게 이것은 타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일본의 검증 내용이 확인되면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지금 입장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고노다모의 일부 표현이 한일 당국 간 조율의 사무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은 일본의 산케이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시 관련자들의 반박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고노다마 작성 당시에요.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이 역사 관련 담당을 했던 조세영 전 외교관이요. 오늘 보도된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일본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표해야 된다는 것이 고노다마의 내용에 관한 한국 정부의 당시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에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연락이 와서 뒤에서 한국의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한국이 상담에 응한 계기는 바로 일본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당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이었던 한승주 전 장관은요. 오늘 우리 YTN 라디오 제작진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일본이 일부 표현에 의견을 물어온 것일 뿐 내용을 조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예,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갑자기 쏟아졌던 소나기는 그쳤지만 도로는 아직 미끄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퇴근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가 강서쪽으로 향하는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 강 동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부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심도로 중에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쪽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촌도가 지금 도심 방면으로는 아현교차로 부근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외곽 쪽으로는 아현교차로에서 신촌교차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의혹의 중심은 논문인데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논문 중복게재로 실적 분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명수 장관이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인데 이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논청이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다가 예. 자신을 제1저자로 게재한 논문이 자신이 4개월 전에 석사 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제자의, 그러니까 제2제자인데 이 사람이 예. 이 제자의 논문하고 제목부터 시작해서 예. 서론의 문제제기나 이론적 배경이나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 걸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량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예. 그것은 제자 석사학위 논문은 원래 좀 양이 많은 거고 예. 공식적인 학술지 같은 경우는 논문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필요한 문장을 추가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거는 표절로 봅니까? 그렇죠. 표절 내지는 이제 제자의 이 논문 성과를 가로채기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냥 제1저자, 제2저자 해서 그 제자 이름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건 뭐 표절이나 무슨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 학계에 뭐 관행이라고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관행은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네. 교수들이 자신들의 연구 실적을 올리려고 네. 예, 공동 이 저자 이 시스템을 좀 악용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1저자가 주 연구자 아닙니까? 네. 연구를 기획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작성하고 이런 것이고 제2제자는 말 그대로 자문하고 지도하는 이런 보조 역할을 맡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1제자는 보통 대학별로 연구 실적을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 인정을 받습니다. 100%. 그런데 제2제자의 경우는 연구 실적을 50% 이하로 보통 인정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들이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 정책, 그 중에서도 이 학술 연구 윤리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총 책임자인데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제1저자를 김명수 후보자로 하고 제2저자를 제자로 했다는 것. 이게 한 가지 첫째 잘못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원래 논문인데 그걸 교수 논청에다 또 축소해서 예, 실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석사 논문을 쓴 제자가 양해한 것이다. 라든가 또는 무슨 뭐 관행이다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우선은 이 후보자가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총리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또 그 연구 실적을 가르친다는 게 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저는 말 그대로 그것은 이 대한민국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이제 이 관행이라고들 하는데 네. 논문은 사실상 다 제자들이 쓰고 있거든요. 네.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들은 논문 안 쓰고?
교수는 논문 안 쓰고 제자들이 다 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석사 학위 논문이나 박사 학위 논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다 제자들이 쓰는 건데 예, 예. 문제는 이제 이 학위 통과의 칼자루를 당연히 지도 교수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제1 저자, 2 저자를 바꿔도 제자들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부도덕한 행위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제자 논문을 자기 실적 올리려고 가르치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좀 악질적인 그런 분들은 네. 그건 저는 정말 그건 이 교육수장으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14일 만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논문 표절이 문제됐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였나요? 이런 이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 교육수장으로서 그렇게 제자의 논문 성과를 가르치기를 한 거고 또 그것을 축약해서 자기 그 논문지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참여정부 때 이 김병준 교육부총리 말고도 그 김대중 정부 때도 송자 교육부 장관이 당시에 낙마를 했거든요. 그랬죠. 당시 그 야당이었던 한나당이 논문 표절이라고 얼마나 그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까? 네. 결국 낙마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결국 이번에도 더 심각한 어떤 부정 행위이기 때문에 예.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퇴해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분의 경우는 이제 기 후보자처럼 이분도 제자 논문을 좀 표절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제자 논문하고 유사도가 한 59%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교육행정을 청와대에서 총괄하는 분이신데 네. 표정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런 그 교수 출신들에 대한 그 인사검증을 할 때 이거 과거에는 이렇게 무슨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인사검증 시작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거다. 네. 라고 해서 좀 봐달라. 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의 사건 김명수 후보의 경우는 이제 2002년도의 그 사건이고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공직자라면 몰라도 예. 교육부의 수장만큼은 특히 또 공직에 있어서 최고 수장들이 장관이나 수석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네. 예, 저는 외 없이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뭐 비상식 상식을 강조하시고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본보기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교육 담당 장관이나 수석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도 사퇴하라 이런 얘기십니까? 저는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도 있고 네. 지금 대한민국 교육 라인 자체가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출신으로 좀 받쳐졌습니다. 교육문화수석. 거기가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인데요. 네. 여기에 이번에 이제 교육부 장관까지 뭐 이 일색으로 채워진 게 과연 이게 좀 균형되고 또 전반적인 시각에서 교육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편협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논문 문제입니까?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중복 해제했다, 즉 자기 표절이다 이런 이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의 본인 논문 2건을 예.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예.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당연히 학술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거죠, 이것도.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연구비를 이중으로 수령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파악 못하고 계시고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소관하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네. 저는 주로 이제 교육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씨나 송광용 씨 그리고 정종섭 씨의 경우에는 이거 표절이 아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이미 이제 제1 저자와 제2 저자가 네. 연구 실적과 성과를 평가받는 데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네.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예. 양심을 속인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연구 윤리에 있어서도 저는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좀 바로미터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당연히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악용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표절해서 압축한 연구 논문을 냈기 때문에 네. 예, 상처를 받지 않다 봅니다. 네, 이런 인사 문제 관련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주목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얼마나 그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네. 국민의 어떤 불신과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때 뭐 대통령 지지율도 한참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에게 검증되지 않는 그런 함량 미달의 내각 인사를 또는 청와대 참모를 이렇게 추천하니까 네. 당연히 그 인사 추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라고 치더라도 내각,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죠. 네.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겸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면 더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고 좀 분권화된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건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이미 국민의 검증을 거쳤고 네. 또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기 전문성을 획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전 검증되지 않는 부실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들은 드물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말씀하신 어떤 책임정치 차원에서 네. 역할을 좀 높일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 좀 모자라는데 그중에는 정립감이나 장관감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예, 저는 뭐 정치인이건 아니면 네. 뭐 전문가이건 간에 네. 정말 우리 국민 눈높이가 얼마나 이제 높아졌습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시대 정신을 읽고 네. 대한민국 경영을 정말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해서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인사 시스템의 부실함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네. 과거에 무슨 뭐 부동산 투기니 위장 전입이 이런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철학, 또 생각, 비전,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걸 가리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터져 나왔는데, 오늘 청와대, 정부 쪽에서 국회에 청구서를 내지를 못할 것 같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네, 저도 그렇게 전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나 본인도 장고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청와대 앞에 국무총리 지금 인사청문 준비하는 장소 앞에 가서 이런 시를 하고 왔습니다. 하시고 오셨어요, 오늘 또? 야당 국회의원들 23명이 서울 지역 곳곳에도 독립 운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1인 시를 했는데요. 네. 물론 이분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나 병역이나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네. 공직자였으면 그런 자료가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역사관, 국가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민 지금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네. 인사 추천도 했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게 네. 청와대나 유정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전 승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4501번님께서는 2대1로 대한민국 승리입니다. 1대1로 치다가 역전할 것 같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마치 전문가처럼 아주 역전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9366님께서는요. 부정적입니다만 마지막 평가전에서 실망이 컸습니다. 2대1로 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네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평가전을 보시고 실망이 크셨던 모양이군요. 그러나 아직 경기 전입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예상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내일 아침 경기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준비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전 승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네, 반응이 뜨겁네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제주 4.3 유족회 그리고 역사 학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정문현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4.3 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답변할 값어치가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그분은 그런 뭐를 좀 4.3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네. 그 당시에 선량한 백성들 목숨을 정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폭동이니 공산주의자니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유족회로서는 좀 분개하죠. 네. 사실 당시에 10세 미만이 765명, 네. 여성 임산부 포함해가지고 여성들만 2,100명, 또 노인들 900명 정말 이렇게 하신 죽인 것은 이건 하나의 그
살인입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좀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따로 있지 우리 이족회는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당시에 한마디로 정말 너무 피해를 너무 심각하게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우리 이족회에다가 무슨 뭐 폭동이니 뭐 이런 말은 도저히 그 답변을 값어치가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네. 감정이 아주 격앙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문창국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4.3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그 추념일에 참석을 해야 된다면서요? 글쎄, 저는 우선 그 청문회 통과하기가 우선 힘들 걸로 보고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은 저희들은 좀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이고 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을 좀 우롱하고 총리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이런 그 참 포용력 없는 총리를 해서는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3 항쟁 문제에 관련해서 문 후보자가 좀 해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만일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해명을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은 아닙니다. 안 되겠다. 네, 지금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총리가 지명된다면은 그 사람이 추후에 반성하고 그 사람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참 지켜보고 싶고요. 나는 그 일방적으로 그 참 한마디로 총리 후보자 그 문창국 후보자한테 한마디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4.3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또 공권력의 이름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뭐 임산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임산부나 뭐 노인이나 어린이들 학살됐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엄청난 연좌제의 피해를 입고 어떤 좌절이 삶을 보내왔는지를 그 사람은 진짜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만 명이 참사를 당했지만 우리 이족들은 그 학살에 참여한 군정이나 우익단체들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래 용서와 용인하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덮여진 역사의 그 진실이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밝혀지고 인권 유린이 역사를 귀결되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이에 반발해서 눈을 부릅뜨고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온갖 소송을 다했지만 문 후보는 그 수많은 소송에 전부 다 패소한 것을 좀 아시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자칭 이 나라의 지식이라면 박불 장군처럼 자신이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총리 후보직을 헐렁 털어낸 뒤 4.3에 대한 진지한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과 정말 공개 토론회를 한번 좀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의 정문현 회장이었습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역사관, 역사학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의 안병욱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 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올때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한 개신교 목사 한 분께서는 그 이야기는 12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왔을 때 기독교 우월적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공감하십니까? 그건 종교 내부에서 자기들 얘기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군요. 게다가 8.15 해방은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교회 강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분이 일종의 그 광신도적 종교에 미쳐 있는 분을 일국의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데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적으로 한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나라를 적어도 당분간 책임을 져야 할 분의 역사관, 역사의식, 역사의식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을 놓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총리로서는 부적절하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되돌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21세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거나 네. 그걸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인 관계로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예. 그 핵심에 군 위안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진솔하게 반성하면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구도 속에서 이제 생각한다면 한일 관계나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솔직하게 사과하지 않고 미국에 봤을 때는 깝깝하고 한국의 보수 기득권층에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를 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면 100년 전 일본의 식민 지배의 연장선상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그때의 사고방식이 일본 식민 침략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도 이전의 사고방식, 낡은 사고방식, 시대착오적인 거 그것을 어떻게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저는 지금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문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의식을 들은 바가 있냐고 묻는다 그러면 네. 아마 역사책에서는 더러 봤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고 오히려 생각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0년 이전의 낡은 사고방식과 침략주의적 사고방식을 끌어내서 자기의 주장을 편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런 속에서 이제 현재 살아있는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 보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발상부터 시작해서 해결책까지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식민지 근대 발언 하고 굉장히 가깝다. 또는 바로 그 자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한국은 발전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정체되어 있다. 네. 또 스스로 힘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타율성은. 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조선민족은 문창극 후보가 이 얘기했다고 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럽고 남한테 의지하고 더럽고 이것이 이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내세운 이른바 식민주의 사관이거든요. 네. 그 내용을 이미 흘러간 과거 얘기고 역사책에서나 살펴볼 수 있는 얘기를 지금 다시 되돌려서 자기의 칼럼을 쓰고 교회 가서 그걸로 강론을 하고 네. 그러니까 시대착오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공적인 일을 맡으려고 하는지 네. 그게 이제 부당한 일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이른바 논설, 보수 언론의 칼럼, 여론을 끌고 가는 그 내용이 이번 문 후보의 일련의 칼럼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도무지 20세기 후반 21세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로 그동안 국민들을 엄청나게 오도하거나 현혹시켜 왔다는 게 저는 이번 문 후보의 지명을 계기로 새삼스럽게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윤치호나 그 비서업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인용하려면요. 네. 고구려 시대나 고려 시대 사람은 왜 인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지난 20세기에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하필이면 왜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윤치호나 비숍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 얘기하는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선인이 이런 말 대신에 이조라고 그러고 예. 또 명성황후 대신에 민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많던데요. 그건 뭐 얘기하다 보면 혹 이제 일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써왔던 거기 때문에 곧바로 바뀌지 않을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조라고 얘기한 표현 자체는 바로 일제 식민 지배자들의 공식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그 점은 적어도 언론인이었으면 사전에 충분히 좀 그건 주의를 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 교원대 교수, 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 파문을 두고서 이게 0%에 가까운 것은 국가적 수치다.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봤을 뿐인데요.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교학사 교과서는 이념 논쟁 이전에 학문적 교육 내용 자체가 수준 이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허접한 내용들을 긁어 모아다가 만든 교과서로서는 도저히 수준을 갖추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역사학자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그분들 전공도 아니고 자기 하지도 못하고. 역사 전공이 아니에요? 아니, 역사 전공인데. 전공 나름도 다 자기 전공이 또 특수한 전공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대학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부분이거나 자기 전공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분들한테 틀린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 뭐라고 변명했냐면 인터넷이나 여기에서 따왔다. 그러니까 자기 연구 성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저기 무책임하게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긁어 모아서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오류와 무슨 역사관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 채택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수치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의 안병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